이재명의 형이 고 이재선 씨입니다. 고 이재선 씨에게 이재명 씨가 아주 집요하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던 것이랍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법조계는 만약에 고 이재선 씨가 이재명을 고소를 했다면 아마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재선 부부는 이제 그만 전화해라. 아주 호소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는 얘기 좀 합시다. 형님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재선 씨 부부는 고통스러운 형으로서 고통스러운 생을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고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슬픈 느낌 아닙니까?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막말 이런 게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해가지고 지금 파장이 엄청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녹음 내용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 부부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한 대목이 드러나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예의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 데일리안 인터넷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공개된 160분 분량의 녹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친형인 이재선 씨 부부에 그만 연락하라는 수차례의 호소,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형이 제발 네 전화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들은요, 이재선 씨가 이 후보를 만약에 그때 고소했다고 가정하면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안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그 35편의 녹음 가운데 16편이 이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면서 시작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걸은 거죠. 이재선 씨는 여러 차례 통화해서 그만 전화해라. 정신병자한테 왜 자꾸 전화하냐. 야, 끊어. 전화하지 마. 술 먹고 전화하지 마라. 얘기할 거 없다. 이러면서 이 후보의 연락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공개된 35편의 녹음 가운데 16편은 이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면서 형한테 먼저 전화를 걸면서 시작한 정황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또 이재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의 전화 사칭하지 마라. 검사를 사칭하더니 남의 전화를 왜 쓰냐. 너 대포폰도 쓰더라. 이 전화비 성남시가 내냐. 우리 딸한테 전화했을 때는 다른 번호가 떴다더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고 이재선 씨의 말입니다. 녹음에 나온 이재선 씨, 이재명 후보 형 되는 이재선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자 번호가 다른 것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선 씨 부인인 박인복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남편이 25일 동안 시달릴 거 다 시달렸는데 또 뭘 더 얘기해요? 라면서 이 후보의 반복된 연락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전화를 할까요? 이처럼 이재선 씨 부부가 연락을 피하려 할 때마다 이 후보는 얘기해야죠. 증거를 남겨놔야지. 하여튼 얘기 좀 합시다. 왜 도망갔어? 형님한테 전화하는 게 뭐 이상하냐? 아니 됐어. 형님 바꿔봐. 형님 바꿔라. 빨리. 좋게 말할 때 더 욕 듣기 싫으면 그 다음에 이 X야. 형님 좀 바꿔봐. 미친 XX. 라면서 이재선 씨와 연락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녹취 파일 공개된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가 막히다고 했겠죠. 박스권이 괜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굿바이 이재명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이요, 당시 이 후보 행위가 현행법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란 분이 데일리안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를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이재선 씨가 이 후보를 고소했다고 가정하면 법정 다툼을 벌인 뒤에 처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서정욱 변호사, 그 시사평론가죠. 이분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계속 전화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할 수 있고 실제로 대여섯 번 전화한 것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이러면서 이 후보가 저 번호를 바꿔가면서 막무가내로 전화했다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이 후보에 맞서 대화하거나 형제 관계인 것은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관계가 그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재명 후보와 모친 정신병원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재선 씨에게 거듭 연락을 시도하는데 진짜 의도는 자신의 시정을 비판하는 데 대한 괴롭힘과 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가 그러면서 만약 이재선 씨가 생존했다면 전화상으로 협박 강요를 받아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이헌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보 같은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 시도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이번 사안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 후보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법조계의 뜻은 거의 다 일치되고 있다.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울러 이현 변호사는 이 후보가 18일 취재진을 만나가지고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와 형님은 세상에 안 계셔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국민들께서 용서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사죄한 데 대해서도 전화로 피해를 입은 형수 박인복 씨가 아직 살아계시고 김혜경 씨에게 직접 연락받은 조카도 살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왜 사죄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이 그 부인 박인복 씨도 살아있고 또 김혜경 씨에게 직접 연락받은 조카도 눈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사죄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이 녹음 파일 공개한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갖고 박인복 씨는 이 후보가 선거철마다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이 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도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왔다고 자신의 주변을 얘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어서 2016년 통화에서도 이 후보가 여전히 욕설로 빈정대고 옆에서 김혜경 씨도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만 생각하면 박 씨는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남일 같지 않은 일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